don't know why this is so much fun. It feels like you're constantly working for your food. So 이제 한식은 짜파구리나 달고나 같은 한류의 후광에 힘입은 이례적 즐거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식이 한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계 미식의 수도라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은 한식 레스토랑은 모두 9곳입니다. 주막반점, 마리, 오이지, 미가 새롭게 원스타를 받았죠. 가성비 좋은 레스토랑을 뜻하는 미슐랭 빅구르망과 더 플레이트까지 합치면 무려 18곳에 이르렀는데요. 뉴욕 한복판에 대놓고 한글로 간판을 단 식당들도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식이 보여준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유명 잡지 도나 모데르나에서는 한식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도나 모데르나지는 최신호에서 한식의 장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식은 맛있고 매콤해 매혹적이며 건강에도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식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로 유리 트렌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주말마다 친구들끼리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한식이 지금 가장 트렌드한 음식이라 표현하기도 했죠. 심지어 육류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식 고기 요리 방법이 정답이라며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만큼이나 자국의 요리에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인데 이러한 이탈리아조차 한식을 이렇게 극찬하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이탈리아에서 한식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언론이 한식에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서 역사적인 레스토랑이 있던 곳에 돌연 한식당이 개업해 현지 언론의 주목을 산 것인데요. 이탈리아 언론 팬페이지는 새롭게 들어선 한식당은 현대식 식탁의 빈티지 조명으로 내부를 꾸몄고 한글 간판 아래에 이탈리아어로 한식당이 쓰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타루치아 해안거리에서 80년 이상 운영되던 나폴리 전통식당이 한식당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진다 밝혔죠. 해당 언론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어떻게 홍보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판매되는 제육쌈밥은 잎채소에 롤처럼 말아 함께 먹는 것이라면서 이탈리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 확언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누구보다 중요시 여기는 이탈리아의 언론이 말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찬 일색인 기사인데요. 그만큼 이탈리아에서도 한식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식은 거의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탈리아에 있는 한 한식당은 한식당이 이탈리아에 뿌리를 내린 지 40년 만에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갔습니다. 까다로우며 고집스럽기 짝이 없는 이탈리아인들의 입맛을 드디어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식당 손님의 대부분이 현지인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심지어 이탈리아 미슐랭 식당에서 일하던 이탈리아 셰프가 한식에 반해 한국으로 떠나는 일도 생겨났는데요. 파브리치오 셰프는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에서 해산물 파인 다이닝 식당을 운영하던 오너 셰프입니다. 그의 식당은 2006년부터 15년 동안이나 미슐랭 스타를 받아온 식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슴없이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그를 보조해주던 부주방장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던 그는 부주방장으로부터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식에 매료되었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주최한 한식 경연대회에 참가해 밀라노 지역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식을 제대로 배워보고자 한국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다 아예 한국에 정착까지 해버리게 되었죠. 현재 그는 서양인에게 까다로운 한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 한식의 인기는 엄청나지만 여전히 매운맛이나 발효 식품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일부 서양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식의 맛을 보여주고 싶다 합니다. 한식의 힘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식은 단순히 별미가 아니라 주식에 가까워진 느낌이야. 일식이나 중식은 정말 가끔 당길 때나 먹는데 한식은 매일 생각나는 느낌. 중독성은 확실히 한식이 최고라고 봅니다. 진짜 한번 맛보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다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한식당이 더 생겨야 된다고 본다. 원래 예전부터 내가 자주 가던 한식당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마음 편히 들어가서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젠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해서 자주 갈 수가 없다? 맞아요. 우리처럼 기존의 한식 매니아들은 한류가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의 한식을 뺏긴 느낌이에요. 나도 외식을 하게 되면 보통 한식당을 찾아 워낙 한류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단 너무 맛있거든. 내 친구들도 내 덕분에 한식에 꽂혀서 매일 가자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한식은 굉장히 흥미롭다. 요새 집에서 한식을 자주 해먹는데 요리를 할 때마다 정말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이 느껴져. 저도 집에서 한식을 주로 해먹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확실히 한식이 정말 유명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주변만 봐도 내 지인들은 한식을 되게 신기한 나라의 음식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런 지인들이 요샌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한식을 만들어 먹고 있지.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한식당이 차려져도 딱히 놀라워하거나 신기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저 우리 동네에 맛있는 식당이 드디어 생겼구나라는 기대감만이 들 뿐이죠. 외식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가야 한다면 한식당을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집에서 해먹는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한식이라면 밖에서 사 먹어도 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거든. 맞아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외식 한번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왕 하는 외식이라면 한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돌이켜보니 한식이더라. 지역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어떤 한식을 먹었는지는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 한국 음식을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 집 주변에 한국식 분식 가게가 있어서 너무 좋지만 그 외에 몇 가지 더 먹었으면 좋겠어. 한식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맛도 있기 때문에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아. 만약 채식주의자라면 무조건 한식을 추천합니다. 한식은 자연 친화적인 맛을 알고 있어. 한국인들은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좋은 것 같아. 한국은 기발한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 괜히 몇천 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 아니야. 고기를 곁들이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맛있는 것을 먹는 건 언제나 즐거워. 그런데 이런 한식을 쭉 먹을 수 있는 한국인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서울에서 밥을 먹은 적 있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살쪄서 돌아온 기억이 있어. 한국의 삼겹살은 정말 최고의 고기인 것 같아. 난 단백질 위주의 고기가 좋은 고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 채소 종류를 쌈 싸 먹으면 너무 맛있지. 난 이제 마당에 채소를 키워. 특히 한국식 쌈채소 종류로 말이지. 정말 한식을 알고 난 뒤에 채소의 맛있음을 느끼게 됐어. 한국 전통 음식도 맛있어. 약과나 떡 역시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지. 떡볶이나 만두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야. 한국인들은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밀가루 음식들보다 훨씬 몸에 좋을 거야. 삼계탕이나 국 종류도 다양하지. 그리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